사실상 이번 학기의 마지막 챕터에 들어갑니다. 그죠? 마지막 챕터에 들어가는데 비틀림 설계에 벌써 꼬였잖아. 비틀림이란 게. 그래서 여러분 선배나 이렇게 물어보면 비틀림 설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이 1학기 때 대부분 학생들이 휨 설계, 전단 설계를 들어봤겠습니다만 전단 설계 그때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좀 느낌이 좀 어려웠었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틀림 설계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도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주 그 이전의 선배들은 비틀림 설계가 너무 어렵고 지금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최근에 졸업해서 나간 여러분들 선배들은 전단 정도 그냥 할만했던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틀림 설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비틀림 설계법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비틀림 설계법은 공통되는 부분이 단 한쪽도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코드가 바뀐다 그러면 일부에 있는 공식이 좀 바뀐다거나 일부에 있는 서술이 좀 바뀐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데 비틀림 설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각도 옆에 지금 놓고 있는 그 책자 거기에 비틀림 설계 챕터 하나를 그냥 쭉 찢어가지고 휙 버리고 새 챕터를 하나 갖다가 탁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를 조금 고쳐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전혀 아닌 거지. 비틀림 설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고 별로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실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전에 있는 코드가 왜 이렇게 어려웠었는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지? 그러나 지금 새롭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계 방법의 근간이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 배웠던 재료역학, 구조역학 이런 거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속성으로 쭉 비틀림 설계의 그 발전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거 지금 배워봐야 하나 써먹을 수도 없는 그런 디테일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진 않을 거지만 예전에는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비틀림이 어렵다고 하는 고통을 줬단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예전에 있는 코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언급을. 그러나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뭘 잘 모르겠는데 몇몇 실험 결과가 상당히 이 피팅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실험한 실험체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몇 개의 실험체를 가지고 피팅을 해보니까 이 공식이면 되게 잘 맞아. 그래갖고 어거지로 그 공식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그 공식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힘들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점 일관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는 거야. 야, 이건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경험식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그렇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틀림 설계는 이제 그런 많은 선입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얘기한 모든 거는 어려운 게 없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그거는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그런 챕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나 혼자 리허설 되게 많이 해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만 얘기하고 그거를 쉽게 전달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는 내가 그걸 자꾸 리허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좀 더 쉽게 전달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우리가 이제 진정한 비틀림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불과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구조물들을 봐봐. 어떻게 보면 성냥갑 이렇게 만든 것. 그러니까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물이야.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휨 설계, 전단 설계만 하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비정형화된 구조물은 아파트나 이런 거는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좋은 건축 구조물, 아름다운 빌딩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구조물로 설계를 하면 에이 저게 뭐야 그런 소리를 또 하거든. 그러니까 교량도 상당히 비정형의 비대칭으로 박물관을 포함한 많은 건축물들이 상당히 비대칭, 비정형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휨 설계하고 전단 설계해갖고 뭐 안전율 조금 더 줘가지고 설계하면 비틀림은 자동 빵으로 다 됐는데 지금은 비틀림 설계가 주설계가 되는 구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름다운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간 삥삥삥삥 돌아가는 계단이라든지 전국 각지에 다니기 시작하는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틀림 설계가 주설계가 되거든. 그러니까 비틀림 설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을 하든 토목을 하든 성냥갑과 같이 꽉 틀에 짜인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나만의 구조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틀림 설계에 대해서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틀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틀림의 우선 이제 개요에 대해서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 비틀림 하중에도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 비틀림 설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한번 읽어왔을 거다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틀림 설계 개념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 공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렇게 비틀림 설계가 맨 처음에 내가 플로우 차트를 딱 만들면 물론 나는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렇겠지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비틀림 설계의 맨 시작부터 안에 플로우가 머릿속에 아직 이렇게 있어요. 그게 중간중간에 계산을 해서 연습 문제를 풀고 그러면 잊어먹잖아. 그런데 비틀림 설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지 흐름을 머릿속에 한 번만 넣어놓으면 그거 의외로 오래 가요.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찾아보고 디테일링을 하면 되잖아.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게. 비틀림 설계가 어렵다더라 하는 선입견만 집어 던지고 비틀림 설계를 어떤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지 비틀림 설계의 개념이 오늘날 왜 이런 방법으로 정착이 됐는지 비틀림 설계식의 유도가 있는데 무슨 설계식의 유도 이런 게 나오면 저것도 복잡하겠거니 하지만 고마운 건 모든 것이 다 재료학 베이스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온 그 논문은 1995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무려 조금 지나면 30년 전 논문이에요. 그 논문이 토대가 돼서 지금 세계 비틀림 설계의 근간을 만들어줬고 그게 굉장히 탄탄해요. 왜? 재료학 베이스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언컨대 향후 한 50년간 비틀림 설계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번 배워보면 여러분들이 현업에 종사를 할 때까지는 비틀림 설계에 관련돼서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